첫 번째 달려보죠. 자, 경찰 보이자 후다닥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에 가는 한 남성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저 테이블 위에 신용카드를 발견했어요. 주워 들고 편의점 들어가죠. 이거 손님이 흘렸나 봐요가 아니라 내 카드인 양 휙 긁어버립니다. 세상에. 분실 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인상착의를 확인하는데 자, 바로 그때 지나가는데 제발 저린 도둑놈 주랭랑을 칩니다. 자, 거기서 쫓아가는데 결국 숨어 있던 도둑을 발견하고 저렇게 잡았다 이 놈을 하죠. 세상에 남의 신용카드를 무작정 긁어버리면 나 잡아가쇼 아닙니까? 이게 도망간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요. 네, 이게 지난 12일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편의점에서요. 그 테이블에 놓여있던 신용카드 하나를 저 40대 남성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원에게 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걸로 자신의 물건을 결제를 했던 겁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사용된 저 편의점에 가서 CCTV를 살펴보고 저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또 다른 편의점에서 또 결제 신호가 울린 겁니다. 경찰이 서둘러 그 편의점으로 출동을 했는데 남성이 마침 그 편의점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색하던 경찰을 보고 그냥 도주를 했던 거죠. 경찰은 도주하는 남성을 뒤쫓았고요. 담벼락 뒤에 숨어있던 저 남성을 차단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분실카드 사용한 사실 인정했고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가죠. 또 한 명의 내가 있었다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입니다. 10만 원짜리. 위반 날짜는 10월 14일. 위반 내용은 자전거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면허 취소 처분까지. 역시 10월 14일 그 자전거 음주운전 때문에 저런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통지서를 받은 제보자 10월 14일? 나 일본에 있었는데? 자, 출입국 증명서를 보니까 정말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 있었습니다. 고로 음주운전 단속됐던 14일에 대한민국 안에 나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여름은 다 지났지만 약간 남양 특집 분위기.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 도플갱어, 이거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사연자도 제보해 주신 분도 되게 황당하고 궁금할 것도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14일에 부천에서 새벽에 전기 자전거를 음주운전했다라는 적발이 됐었고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처분을 받았는데 들으신 것처럼 본인은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제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이 음주 단속에 걸리니까 그 신분증을 대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면서 사실 일본에 있을 때 한번 전화가 왔었대요. 왜 전화가 왔냐면 경찰한테 그 허위로 자기가 그 제보자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내밀었던 사람이 나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인데 신분증을 엉뚱한 사람 걸 제시했습니다. 경찰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경찰이 확인을 해보려고 이 일본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경찰이에요 하는 순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과태료 통지가 왔는데 문제는 이 과태료 통지 때문에 면허도 취소된 것도 면허가 취소된 거지만 이 배우자 아내분이 오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짐작한데 이런 거겠죠. 너 일본 간다더니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다투고 별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네? 별거요? 네. 박 변호사님. 저도 사실 별것까지 할 그건가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해결은 됐습니다. 특히 출입국 증명서가 있으면 알리바이 같은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운전면허 취소된 걸 다시 취소해 주겠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별거도 했고 또 이것을 내 신분증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 또 경찰관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는 분실하셨었던 모양이죠. 분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당연하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형법에 공문서 부정사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은 그 남성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처벌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가 가능하냐 이 부분도 지금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적극적인 직무에 방임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까지는 의무를 요구하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용했던 사람만 형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고 경찰관 처벌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뭐가 됐든 사모님 오해를 풀고 다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우산 쓰고 자전거 타다가 점점점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트럭이 왼쪽에 주차가 돼 있는데요. 저 멀리서 지게차 뒤로 자전거 운전자가요. 우산, 비가 오는지 우산을 쓰고 지금 자전거를 위태위태롭게 지금 운전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좀 앞을 보고 오면 좋겠는데 완전 꽝! 트럭 뒤에 쾅! 어이쿠. 자, 이 영상 보신 분들, 그러길래 앞을 똑바로 봤어야지 하실 텐데 여기서 충격 반전. 화물차 운전자 너 치료비 내놔, 두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이것도 지난 14일에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 아침 9시 출근 시간 조금 지난 시각이긴 한데요. 보신 것처럼 비 때문인지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이 한 손으로 우산을 받쳐들고 저렇게 이동을 하신 거예요. 갓길로 쭉 주행을 하다가 도로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이게 넓혀지는 곳인데 이걸 발견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갓길만 따라간다는 게 불법 주차해놓은 차량에 부딪힌 거예요. 차량이 불법 주차한 건 맞지만 이 자전거 운전자 당신이 불법 주차를 여기 해놓은 것 때문에 내가 다쳤으니까 이거 치료비 또 자전거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자전거 운전하신 분이 전방 주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차량이거든요, 자전거도. 예. 그리고 우리 도로교통법의 자전차는 차량의 이동을 피해서 오른쪽 그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분이 차가 이렇게 차선이 넓어지는 거 아예 못 보시고 그냥 차로 그 중간 부분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지하철에서 음란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한 지하철 안입니다. 파란 옷 입은 남성이 허리를 숙이고 세상 모르게 쿨쿨 자고 있는데 저 남성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 재생되고 있는 거. 애들은 가라. 야한 동영상. 공공장소에서 볼륨도 왠지 켜놨을 것 같은데 교수님, 더 충격적인 건 저걸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보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이게 심취하다가 졸은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20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인데요. 1호선 광운대행 그 지하철 내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성인물 시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졸면서 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 제보자의 승객이 그 화면을 갖다 보게 된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전철 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휴대전화를 본다고 옆에 신경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한참 뒤에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졸다가 또 이제 다시 깨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웃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제보자께서 느끼시기에는 좀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제 현행법상에는 저렇게 공공적인 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 없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바로 옆에 사람들이 다 있네요. 예.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어떤 수치심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좀 낯이 뜨거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독거 청년 탈출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화장실 문으로 보이는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바닥에는 문 파편들이 우수수수수. 자, 글쓴이는 원룸에 사는데요. 화장실 문고리가 헛돌아서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필 또 창문도 없고 휴대폰도 바깥에 있어. 나 화장실 갇혔어! 소리 질렀지만 참 나 혼자 살지? 자, 이러다 화장실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낼 것 같은 위기감이 엄습하자 결국 문을 부수고 탈출했던 겁니다. 자, 발은 상처 투성이가 됐지만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글을 저렇게 썼습니다. 이게 말이 돼라고 하시겠지만 비슷한 일 저희가 왕왕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장실에 갇혔다는 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는 자신이 원룸에 살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잠기더니 문고리는 헛돌고 그대로 안 열리기 시작을 했다면서 그 화장실에 창문도 없는데 또 하필이면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씨름을 하다가 소리를 질렀는데 아침이라 그래서였는지 아무 반응도 없었다고 적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덩치도 있고 화장실이 협소해서 숨이 가빠오면서 위기감이 느껴져서 마지막 희망으로
정도로 문을 발로 걷어차서 저렇게 부수고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아하. 첨부한 사진을 보면 나무 합판이랑 종이 골판지로 이루어진 저 문이 부서져서 구멍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글쓴이가 힘으로 문을 부수고 빠져나간 모습으로 보이는데 글쓴이는 자신은 덩치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어린아이였거나 여성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남겼고요. 다들 화장실 문고리 잘 점검하고 들어갈 땐 휴대전화 꼭 가지고 들어가라고 남겼습니다. 예. 특히 어르신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난 예. 4월에 저희가 전해드린 사건이 있었어요. 30대 남성,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이걸 해도 안 열려가지고 빅스비 112 신고해줘 딱 됐잖아. 로봇가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영상입니다. 저. 예, 전화기에 이제 작동을 이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다른 한국 전화기죠. 전화기 빅스비라고 하고 또 아이폰 같은 게 다른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탈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거라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해서 좀 살려달라. 그보다 더 확실한 건 휴대폰을 들고 들고 가야 들어가면 제일 좋죠. 예. 들고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목소리 크게 빅스비. 저는 실이거든요. 하여튼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또 중요한 쉬운 거는 볼일 볼 때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혼자 살면 가능한데 같이 살면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합리적인 고기 뷔페 식사법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네요. 네, 세상 모든 일에 심지어 고기 뷔페에서 고기 먹는 일에조차도 합리 경제라는 잣대를 들이댄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명문대 경제학과 출신이어서인지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사연자가 덧붙이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 남자친구가 평소에 워낙 잘 먹는 편이라서 식비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와서 데이트 때는 주로 무한리필 식당에 자주 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한리필 고깃집에 갔는데 사연자는 사실 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냉면이나 밥으로 배를 채우는 스타일이라서 적당히 먹고 1,000원짜리 공깃밥 하나 시켜서 기본 된장찌개랑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아니 여기 무한리필집인데 비싼 고기로 배를 채워야지 왜 밥으로 배를 채우냐라고 면박을 줬다는 거죠. 심지어 굉장히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밥으로 채울 배가 있으면 고기를 더 먹어라. 이건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면서 끝까지 공깃밥 하나를 안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고기 먹는 데서도 합리성, 경제성 따지면서 밥 한 공기 못 먹게 하는 이 남자친구 더 만날 수 있는지 고민이라면서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유난스럽고 짠돌이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명문대 스카이 유니버시티 하늘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자, 이거 진짜 들으시고 또 이건 뭐 말도 안 돼. 실제 사연 저희가 접수한 사연이고요. 진짜 당사자분은 심각하게 지금 이 상황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우리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야, 이자연, 자연아, 이 바보야. 오빠에게 잘 들어. 지금 명륜 대감갈비 왔잖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똑같이 인당 18,900원을 내야 돼. 그런데 넌 식사량이 적잖아. 최대한 본전을 뽑으려면 무조건 고기로 배를 채워야 하는 거야. 냉면, 밥, 찌개 이거 다 페이크야. 함정이라고. 호텔 뷔페 가서 킹크랩 놔두고 김밥 먹는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신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박 변호사가 들 줄 알았어. 아니야, 일수불태. 맨날 희생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드셔 빨리. 양 변호사님 드셨어요. 좋아요. 다음은 여친입니다. 야, 박지훈, 이 추접스러운 인간아. 난 가끔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도 가고 싶어. 그런데 네가 맨날 가성비 어쩌고 하면서 대감갈비만 데려가니까 아주 그냥 돼지갈비만 봐도 속이 올라와 막. 꼭 참고 가주면 고마운 줄이나 알 것이지. 여친이 밥 공기 고작 1,000원짜리 시키는 거 같고 조잘조잘 아주 그냥 추접스러워 죽겠어. 좀 X. 자, 그럼 박 변호사님부터 가볼게요. 이건 뭐 개인적 취향도 있습니다. 저랑 같아요 마음이. 누가요? 남친? 남자분 마음이. 진짜? 저는 뭐 고기 뷔페도 그렇지만 일반 뷔페도 먹는 순서가 있거든요.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취향이 해주세요. 나 알고 비싼 싶어. 거 위주로 먹어야 됩니다. 지금 조리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리되어 있는 스테이크. 거를 가지 않습니다. 조리되고 있는 거를 가야 돼요. 스테이크. 그렇죠. 조리되고 있는 것 쪽으로 가서 조리되고 있는 거 다 먹고 조리 끝난 다음에 그 육류부터 해가지고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좀 지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저는 오바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또 헤어진다는 것도
여자친구께서 분께서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게 경제학과 공부 안 해도 저같이 경제학 공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시고도 조금 좀 그렇죠. 자, 양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또 들 줄 알았으면 굳이 안 들어도 됐는데 저는 경제적, 합리적 이런 걸 남자친구가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혹시 여자친구가 다이어트를 좀 해주기를 바랐던 게 아닐까. 고기 먹고 밥 먹으면 탄수화물이 바로 살로 갑니다.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에서 육류만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고깃집 가면 그 탄수화물 국수나 밥 안 먹거든요. 일부러. 여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그걸 권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 오빠 나 살쪘다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괜히 둘러서 경제적 합리적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억지로 드신 게 티가 난다. 네. 자, 교수님. 예, 의학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짠돌이처럼이 아니라 짠돌이네요. 제가 보니까 이 제보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이분이 뭐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라고 해서 통상 이게 뭐 남친 여친 같은 것도 부부간에는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위 사람들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깜짝 좀 쇼크를 받은 게 예. 공깃밥을 안 시켜줬다는 건데 어. 그러면은 이 여성이 자기가 공깃밥 시켜 먹으면 될 정도인데 그게 안 된다면 이건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종속이 돼 있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좁쌀 영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그 남편으로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여성이 잘 판단을 하는 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살면서 피곤한 그런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혹시 사모님께서 주문하는 거 다 시켜주십니까? 저는 뭐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갖다 시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그건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군요. 자, 이 기자.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저런 식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헤어질 것 같습니다. 뭐 공깃밥 하나 시키는데 경제성, 합리성 이런 거창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저는 심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MJBI님, 너 만나는 게 심신에 경제적이지 않다. 박상현님, 그 남자친구 만나는 게 시간 아까워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셨고요. 하몽님, 피곤한 사람이네요. 히스토리님, 아니 오늘 변호사님들 왜 이러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윤경님, 친구 결혼식 가면 경제적으로 사흘 굶고 가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